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시쌤 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전략 포인트들을 실제 문제에 처음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이고요. 테스트 1의 파트 5, 6 좋은 문제들 추려서 절반 정도를 딱 리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 15문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유의사항, 그다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따로 밑에다가 고득점 포인트로 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요거 같이 보시면서 문제풀이 전략을 적용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였었는데 토익 파트 5에서 A, B, C, D의 구성이 다른 품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단은 해석이 아니고 이 A, B, C, D의 품사적 구별을 하시는 게 급선무다. 그게 사실은 여기 똑같은 말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efficiently는 아시겠지만 ly로 끝나는 건 당연히 부사입니다. 적을게요. 부사. 네, 그 다음에 이제 along은 어떤 기다란 것을 따라서라는 전치사죠. 장소 전치사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 sideways가 좀 재밌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sideway라고 s가 안 붙어 있으면요. 옆에 있는 길, 그러니까 이제 뭐 샛길, 뭐 인도나 보도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sideway예요. 근데 이게 이제 s가 붙어서 쓰이게 되면은 형용사나 부사가 되고요. 품사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look sideways가 되는 거예요. glance sideway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집에서 막 와이프랑 살짝 싸워가지고 이제 제가 살짝 사과할 타이밍이야. 그러면 이제 눈치 보잖아요. 눈은 TV 보고 있지만 와이프 분위기 살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제 사과할 타이밍인가? 이게 바로 이제 look sideways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 의자에 우리가 앉는데 딱 정면에 딱 앉으면 그거는 그냥 맞게 앉는 건데요. 의자 이렇게 옆으로 앉는 거 있잖아. 그죠? 옆으로 앉는 거. 그게 뭐야? sit sideways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옆으로란 뜻이고요. 품사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art는 부사고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e live apart라고 하면은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산다. 이런 겁니다. 자, 좋아요. 일단은 지금 품사 구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체크를 먼저 했고요. 이게 해석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옆이냐, 뭐 따라서냐, 멀리 떨어져서냐, 그렇죠. 근데 품사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구별이 쉽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장의 주어는 30%이 주어고요. of부터 해가지고 business까지 서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operate이 본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체들의 30%는요. operate은 영업을 한다, 운영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길가가 있어요. avenue, 그죠? Broadway avenue가 붙어 있는데, 자, 이 operate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타동사로서 쓰임새가 있고요. 자동사로서 쓰임새가 있어서 삼형식과 일형식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삼형식이라면 뒤에 목적을 받는다기 때문에 뭐뭐를 해당되는 명사가 뒤에 목적으로 올 겁니다. 뭐뭐를 갖다가 operate 하다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자동사 일형식일 때는 우리가 써주는 게 부사가 뒤에 오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일형식일 때는 명사가 올 거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오고 나서 전치사구로서 붙는다. 요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뒤에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부사가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셋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내 빈칸 지나서 있는 게 지금 뭐였습니까? Broadway Avenue라고 해서 명사가 붙어 있었다는 게 좋은 포인트였죠. 그럼 난 이 세 개 중에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명사가 올 거면 아예 빈칸 없이 그냥 명사가 오던가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의미적으로도 뭐뭐를 작동시키다, 가동시키다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빈칸이 갑자기 하나가 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올 거면 뒤에 명사 없이 그냥 부사가 바로 붙고 끝났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동을 한다, 작동을 한다, 영업을 한다,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이 명사가 딸려 있는 경우에 여기 들어가야 될 건 그렇게 되면 요거 당첨입니다. 그렇죠? 아, 요게 들어가서 뒤에 명사랑 연결을 해줘서 요 케이스로 쓰인 게 되겠구나라는 계산을 좀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골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전치사 고를 생각으로 보시면은 끝났죠. 정답이 B였고요. 예, 품사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해석으로 검토해 보셔도 along은 기다란 걸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개념이 보통 뒤에 많이 취해지죠. along the street은 이제 길가를 따라서고요. along the river는 강가를 따라서고요. along the road, along the avenue라든지 뭔가 길가, 강가 이런 거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along은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0%의 이 사업체들은 이 지역의 사업체들은요. 길가를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길가에 이렇게 어떤 대로변에 이렇게 따라서
영업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번 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쪽에 다른 어떤 문법 포인트가 또 등장하는데 그쪽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03번 요건데요. 자, 요번에 보기 느낌 어떻습니까? 네, 아까는 그래도 단어가 막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품사적으로 다른 걸 묻는다가 한 번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요거는 딱 봐도 뭔가 품사적인 문제죠. 자, 그랬을 때 한 품사적인 자리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들이 주어고요. expanding into 해서 쭉쭉쭉 들어오고 항상 주어를 찾고 나서 급선무는 동사 파악인데요. 여기서 지금 주어가 companies고 동사는 encounter이고요. difficulty가 목적으로 요게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cause부터는 새롭게 접속사절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 주절은 difficulty까지 구조가 끝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 요약하겠습니다. companies encounter difficulty 요게 지금 문장의 뼈대라는 거고요. 그 뼈대 사이에 끼는 것들은 뭐든지 간에 수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식을 보아하니 expanding into 전치사 뒤에 와야 될 명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언제나 명사가 와야 되는데 new는 형용사일 뿐이니까 이 뒤에 오는 명사 자리가 지금 빈칸으로 나와서 나는 명사 골라야지가 다음 문제 스텝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이렇게 두 개 중에 있는 겁니다. ed로 끝나는 게 명사는 아니고 abl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인 거 아실 테니까요. 제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두 개의 명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득점 출제 포인트 요걸 한번 보실게요. 자, 가산명사는 단수라면 반드시 앞에 한정사가 있어야 되고요. 가산명사는 복수일 때는 한정사가 필수가 아니다. 이 포인트를 살려서 푸셔야 되거든요. 여기 만약에 market이라는 가산 단수가 들어갈 거면 앞에 한정사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 new라는 형용사 앞쪽에 어나 더나 소유격 어나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to a new marke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한정사가 없으니까 없을 때도 쓸 수 있는 건 가산 복수가 맞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B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한 개냐 혹은 시장이 여러 개냐 이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그냥 문법적으로 딱 끊어내는 문제고 뭐 수식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끝났고 frequently는 또 하나의 수식이 부사가 돼서 encounter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나 해석이 분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명사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다 잡아드리고자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요겁니다. 우리가 가산 단수는 한정사가 필수, 가산 복수는 한정사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한정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한정사는요, 관사거나 수익격이거나 this, that 따위의 지시형용사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모든, 몇몇 개, 대부분의 이런 어떤 부정이나 수량형용사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고 이런 게 반드시 가산 단수일 때는 필수, 복수일 때는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산 단수인데 앞에 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가산 단수는 앞에 이런 식으로 뭐라도 좋으니까 한정사가 있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는 한정사가 없어도 맞는 문장이고 있으려면 있어도 맞는 문장이고 그쵸?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싹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문법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어휘 문제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문제는 이제 명사 어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106번 문제인데요. 일단은 해석부터 한번 좀 띄우고 보겠습니다. 자, resolution부터 investigation까지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토익은 어휘력이 없으면 뭣도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정리하셔야 되고 푸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뜻이 좀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resolution 그러면 해상도랑 굳은 다짐이랑 해결. 뜻이 좀 많은데 여러분 막 카메라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해상도 영어로 막 옵션 메뉴 가서 막 만지다 보면은 resolution이라고 나와요. 해상도죠, 해상도. 풀 HD냐 뭐 있잖아요. 그죠? UHD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굳은 다짐도 resolu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굳은 다짐, resolution 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새해를 앞두고죠. 연말이나 1월 1일에 나 올해 뭐 할 거야 라고 정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새해 다짐이죠. 그런 뜻도 있고 뭔가를 해결하다의 resolution도 있어서 이럴 때는 동사가 우리가 요거를 해결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연상해 보시면 해결이라는 뜻 있다라는 거 연상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ualification은 자격 요건이나 자질, perception, 인지지각, investigation 요거는 조사나 연구. 자, 됐죠?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데 자, 이 물 filtration은 그러니까 물을 여과한다라는 얘기는 물 정수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물 정수 전문가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볼 수 있겠네요. 물 정수 전문가들은 제출할 겁니다. 결과를요.
그들의 이것의 결과를 패널에게 제출할 겁니다. 자, 패널이란 단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름 구실이 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뜻을 정리를 했는데 패널은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전문적인 성격의 전문가 집단 이거나 아니면 어떤 토론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반 토론 같은 거 TV 프로에서 막 할 때 찬성 측 패널, 반대 측 패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패널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럼 그는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이 결과를 보냈다가 되는데 이미 해결한 결과를 보냈다가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해결인가 막 이렇게 연상되게끔 함정을 판 건데 이런 함정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니라 뭔가 연구 조사를 해봤고 그것의 결과를 조언을 좀 받기 위해서 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A가 아니라 D가 해석상 제대로 해석을 꼼꼼히 해보시면 정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어휘 문제를 항상 리뷰하실 때 정답인 단어 당연히 정리하셔야겠지만 이 정답인 단어 말고 오답 중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거나 하시면 반드시 정리하시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복습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요 107번인데요. 자, A, B, C, D가 다 형용사로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라는 느낌 뭔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요 어떤 회사인가 봐요. 그죠? 이 회사에 회사가 주어져. acquired 인수했다, 얻었다. 자, 항상 acquired는요. 토익에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인수하다라는 동사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냥 무언가를 획득하다나 얻다라는 의미도 물론 쓰여요. 지금은 목적어가 젊은 엔지니어링 엑스퍼트인 거 보시면 사람을 목적으로 받으니까 인수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인재를 얻었다의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회사는요. 이러한 젊은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얻었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좋은 느낌이잖아요. 전문가인데, 그렇죠? 그다음 젊고 막 이런 거 뭔가 좋은 느낌으로 지금 수식이 되고 있죠. 자, extreme은 극도의 라는 뜻이고 이게 살짝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극도의 이런 느낌의 극도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함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curate는 아시겠지만 뭐 정확한이죠. 정확한 전문가. 자,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정확한 사람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자, 정확한 회계사, 정확한 변호사, 정확한 강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정확성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맞추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에 accurate는 아예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면은 이런 함정 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확한 사람 병사 이거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overall은 전반적인이라는 뜻인데 얘도 역시 전반적인 전문가 해석이 아니라 요 해석이었는데요. 요 해석은 뭐냐면 특출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exceptional 그러니까 except를 생각하시고 예외적인이라고만 너무 보시는데 얘는 특출난, 뛰어난이라는 뜻도 있고 그럴 때는 outstanding하고 동의어가 되고 사람을 또 당연히 의미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he is an exceptional person이라고 하면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예외적일 정도로 굉장히 특출난 이런 정도의 아주 강세가 좀 센 과장을 좀 많이 해주는 포장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특출난 엔지니어링 젊은 어떤 전문가를 지난주에 고용을 했더라 얻었더라 이 회사가 이런 식의 어떤 해석으로 D번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로 어휘 정리하고요. 자, exceptional 사람 수식 많이 하고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 요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복습 하나만 할게요. extreme이 어떤 느낌이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다하게 이런 느낌의 극도의 이런 느낌이니까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고 다음 문제 108번도 한번 보실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품사적인 문제인 거 굉장히 시각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구조를 한번 캐치해 보시는데 요거는 거의 공식적으로 정해진 법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예 써놨습니다. 그죠? 자, 앞쪽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 중간에 낄 수 있는 건 사실상 이 자리다라고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동명사 자리요. 번역은 이 명사를 이 동명사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명사를 동명사 하는 것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processor of 이 사람의 컴퓨터라네요. 자, 이 사람의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처리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보면 우리가 뭐 CPU 프로세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처리기를 examine이니까 점검을 해본다, 검토를 해본다, 조사를 해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처리기를 조사해보는 것, 조사하는 것 이외에 그것 후에 이 기사님이 기술자가 추천을 했더라. 그가 그걸 교환을 해버리는 것을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적인 부분도 그렇고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동명사 자리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자신 있게 B번 ing 형태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굉장히 패턴화된 문제니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난도 딱지를 하나 붙인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실제시 오프라인 수강생들에게 막 풀려보고 수업 진행을 해가면서 오답 통계를 다 제가 아예 엑셀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몇 번 문제가 많이 틀리고 몇 번 문제 별로 안 틀리고 다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별로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의 웬만하면 그런 문제들은 맞추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 고난도 딱지까지 붙어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히나 수강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라는 거죠. 네, 오답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되게 까딱 잘못하면 함정 걸릴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보기가 만약에 동사하고 동사 아닌 거하고 섞여 있는 토익 문제가 파트 5, 6에서 나오면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 보시면 자 여기 일단 주어가 보일 거예요. The number of personnel 이 주어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힘든 부분이야. need가 이게 ed가 붙으면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과연 동사인가 여기서 아닌가 이걸 갖다 좀 헤매게 유도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동사라면 여기가 오히려 동사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동사가 아닌 역할로 들어갔다면 여기는 거꾸로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해 볼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석력이죠. 해석력. 자, 보세요. 이 수가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준비하는 것을. 수가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의 능동관계 해석이 지금 맞습니까? 이상하죠. 만약에 이게 일말의 동사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뭐 이 명사가 아니면 이제 사실 a number of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많은 수의 이 명사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라도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은 사실상 여기 뒤에 수동태로 is needed 혹은 are needed. 얘 참고로 단복수가 다르거든요. the number는 단수 취급이 되고요. a number는 복수 취급이 된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나온 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 숫자가 필요해진 것이거나 많은 수의 무언가가 필요해진 것이지 이게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의 개념이 되기에는 해석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게 만약에 동사로서의 성립이 되려면 the number 다음에 is needed 아니면 was needed 이렇게 수동태로 됐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이거 당첨입니다. 동사 아닌 걸로서 당첨이고 그렇게 되면 동사가 아닌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모든 필요한 물건들, 물품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케 된 인원들의 수는 여기가 그러면 동사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동사 아닌 자리였으니까. 그쵸? 그러면 보기 중에 동사 아닌 거 투부정사랑 ing는 동사 아니죠. 이렇게 두 개가 동사죠. 그럼 이거부터 일단 버리시는 거예요. 네, 동사 아닌 거 들어가면 안 되죠. 동사 자리인데. 그러면 C 아니면 D가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이 둘은 딱 차이가 뭡니까? depend, depends는요. 단복수 동사의 차이죠. S가 붙어 있으면 현재 시 단수구, S가 안 붙이고 원형으로 돼 있으면 복수 동사잖아요. 근데 주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the number of는 주어가 뭐라고요? 항상 단수로 취급이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the number이라는 주어랑 매칭을 시키려면은 단수가 돼야 되니까요. 정답은 C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으로 쭉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물건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케 된 인원들의 사람들의 직원들의 그런 수는 주문 사이즈에 달려있다라는 해석이 되면서 전체적인 해석도 굉장히 깔끔해졌죠. 네, 요 오답률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푼다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네, 자, 산 넘어 산이죠. 또 고난도 딱지가 또 붙었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자, 일단 어휘 문제인 느낌 오니까 좀 해보실게요. 자,
이 Ridgeline Park 하이크가 하이크는 뭐 이렇게 걷는 거죠. 하이킹하는 거. 그런 것이 연기 지연이 될 것이다 나왔고 if절부터 새롭게 종속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일요일 날 요렇게 뜨겁다면 핫하다면 아니 하이크가 연기가 될 거라는 것은 날씨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날씨가 아무래도 if 안 좋다면이겠죠. 좋으면 왜 연기하겠어요? 그냥 걸어야지. 날씨도 좋은데. 그렇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예. 애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필요한데 뭔가 불편하게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불편하게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요. 요런 느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불쾌할 만큼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한국어적으로 변환해서 번역을 하셔야 정확하게 느낌을 잡을 수 있어요. 불편하게라기보다는 불쾌한 만큼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뜨겁다,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기될 만하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얘 해석을요. 여기다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서 적어놨는데 essential이라는 형용사가 필수적인이죠. 근데 essentially는 필수적으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란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필수적으로라고 번역하시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형용사하고 부사일 때 해석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 주자예요. 어차피 해석이 안 맞았으니까 오답이었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덥다면 아니죠. 거의 대략 덥다면 아니죠. 이게 아니라 불편할 정도로 덥다면 캔슬될 거다 혹은 연기될 거다 이런 해석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의미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문제인데요. 좋아요. 자, 일단 이 demonstration이 주어고 이제 품사 문제니까 이제 구조 한번 볼게요. at부터 해서 equipment까지 수식. 정확히는 여기까지네요. 그죠? exhibition까지가 수식이죠. 쭉 고유명사가 이어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garnered가 동사고 much blank. 이 부분에 이제 목적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much는 형용사일 뿐이었으니까 여기가 목적어로서 그런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자, 명사 골라야지 하고 딱 보는데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단 말이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오늘 강의 초반에 market 대 market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봐봐요. 이 interest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역할을 두 개를 다 하게 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게 얘가 불가산명사일 때는요. 흥미나 관심이나 이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율을 뭐라 그래? 이율, interest rate라고 하죠. 그런 것도 interest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죠. 이자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흥미나 관심. 그가 흥미를 보였다. He showed interest. 하면 되죠. 자, 가산명사일 때 interest는요. 이익이나 이익 단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봐봐요. 이 interest의 의미를 보시면 위에 게 토익스러운 해석이에요. 밑에 게 토익스러운 해석이에요. 당연히 이쪽의 해석이 토익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일 만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용어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일 만한 해석이죠. 그래서 interest는 엄밀히 말하면 가산, 불가산 두 개가 다 되기는 해요. 그치만 토익에서 나오게 되는 interest는 웬만하면 불가산을 예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익이나 이익 단체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의미적으로 어색한 것이었고 이게 interest가 여기서 흥미나 관심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게 해석이 맞죠. 그죠?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전시회에서의 이게 시연이라는 뜻이죠. 시연. 뭐 회사인가 봐. 그죠? 부르러 이런 어떤 시연이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많은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니까 흥미란 뜻이 될 거면 불가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불가산은 특징이 뭐예요? S가 안 붙는 거죠. 네. 얘는 S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가산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의미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익이나 이익단체는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이고 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 116번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 언제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수거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는 힘들어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답인 것도 정답이지만 오답인 것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틀리지 않게끔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마감일, 자, for the monthly budget report까지가 다 수식이네요. 그래서 이 마감일은요. 어떤 월간 예산 보고서에 대한 마감일은요. was postponed. 연기 지연되었습니다. 하고 여기에 뭔가 to 부정사가 들어가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커멘트를요. 이사진이죠. Board of Directors는 이사진이나 이사회. 그래서 이사진이나 이사회들로부터 커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뜻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죠. Turn into는요. 뭐뭐가 되다, 뭐뭐로 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갖다 만들 수가 있겠죠. 네. Small fight, 작은 싸움이 turned into
뭐 할까? 뭐 a war, 뭐 전쟁이 되었다라거나 turned into a disaster, 뭐 대재앙이 되었다라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작은 싸움이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야. 그럴 때 우리가 turn into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고. 자, use up은 다 써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up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림이 뭔가를 다 끝까지 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eat up 하면은 다 먹어치우다예요. drink up 하면은 다 마셔버리다. 그런 거 한번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use up 뭔가를 다 써버리다 고요. 자, 요게 재밌죠. allow for는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allow 그러면 가능케 하다, 허용하다라는 타동사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for랑 같이 쓰이게 되면요. 감안하다나 참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많이 다르죠. 자, 그게 있고 dep은 count는 믿다죠. 여러분 어떻게 토익 점수 올리는 데 있어서 열공하실 거고요. 저 믿으실 거죠. 그죠? Can you count on me? 그죠? Will you count on me? 라고 했을 때 yes, I can count on you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요거 믿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되는 걸 한번 골라보자. 자, 이게 이 보고서가 마감일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된 거지. 왜 연기했을까? 이 사진들로부터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기 위해, 참작하기 위해, 감안하기 위해서라는 이게 그래서 해석이 정답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다, 감안하다, 참작하다라는 C번. 이걸 허용하다라고 보면 뭐 허용하다도 뭐 말 나쁘지 않은데 정확하게 의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은 정답이 C인데요. A, B, D 다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정리하시는 거 해주셔야겠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다음은 120번 네, 품사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 뭉치라고 하죠. 말 덩어리, 어떤 세트 표현, 덩어리 표현 이런 거는 가급적 토익에 잘 나오는 것들은 좀 미리미리 머릿속에 박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속도도 아낄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가 있죠. 자, 이게 얼마나 많이 토익에서 쓰이는 표현입니까? clearance sale,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일을 보시고 여기 빈칸을 보는 순간 그냥 탁 요럽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 앞이면 형용사가 많이 오죠. 근데 복합명사가 토익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걸 내가 좀 머릿속에 박아두신다면 세일 보는 순간 이게 형용사인 clearing, cleared, clear up보다도 오히려 이게 먼저 정답이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자, clearance sale은 참고로 재고 정리 세일이라거나 점포 정리 세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크게 그래서 세일을 하죠. clearance sale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복합 명사예요. 그래서 거의 얘를 예상을 하시고 이미 정답이 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혹시 모르니 해석 정도 해볼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아웃도어라는 이 회사가 큰 재고 정리나 점포 정리 세일을 갖다가 연다. 왜냐하면 이 상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해석 좋잖아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복합명사 문제는요. 앞으로 다른 테스트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겁니다. clearance sale 이렇게. 자, 그다음 121번. 요거 좀 고난도 문제인데요. 자, 이게 고난도 어휘 문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유도하고 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뒤에 전치사란 짝대서 뭐가 정답이다로 출제하는 고경우가 지금 여기서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항상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는 어휘 문제는 짝꿍이 있지 않느냐를 찾아본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게 뒤쪽에 지금 to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to랑 같이 엮어서 얘 어휘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됩니다. 자, 얘는 또 구조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조까지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여러분, introduced는요, to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to 다음에 somebody가 와서 누군가에게 소개된 도입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He was introduced to me. He was introduced to me. 그는 나에게 소개되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사람이 와야 돼. 누군가에게. 근데 이건 어때요?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에게 소개된 프로그램 아니죠. 그러니까 to somebody의 구조가 아니라는 건 탈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permitted 조심해야 되는 게 be permitted to 부정사입니다. 동사 원형. I was permitted to come. 동사 원형. 오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맞지 않는 짝이에요. to까지만 보시고 옳거니 이거다 하지 마시고 to 부정사라는 거 생각하셔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ranged는 뒤에 for가 와요. 뭐뭐를 위해 준비된 마련된 to 명사 아니고요. 얘가 유일하게 이제 to 명사가 짝이 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선생님,
dedicated 다음에 to 지나서 ing 오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배웠는데 dedicated to ing. 그게 발음 맞고 발음 틀린 게 ing라는 것은 동사 원형하고 비교했을 때 ing다라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냥 일반 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to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는 거야. 동사 원형은 안 된다는 그런 표기로 ing를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명사나 ing 다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명사만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해석은 뭐뭐에 집중하는 전념하는입니다. 그럼 해석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하는 전념을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채널이 방송하게 될 것이다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조명을 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갖다가 방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또 집중하는 해석이 되면 좋겠구나. 해석도 괜찮네 라고 해서 D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요 어휘는 반드시 여러분이 오답 노트나 복습을 하실 때 이거를 구조를 같이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Be permitted to 부정사. introduced to somebody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하시고 저 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25번 문제고요. 이것도 어떤 구조, 품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 은행의 새로운 정책은 가능케 해줍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자 다시 refinance니까 자금을 대다가 finance니까 re가 붙었어요. 그럼 다시 자금을 대는 거죠. Your mortgage는 뭐냐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뜻의 명사 어휘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이렇게 대출받는 거 그런 걸 이 새로운 정책이 가능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ccording to 전치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 건 명사인데 뒤에 이미 명사가 잘 들어가 있어요. 10년 요금제, 이 plan이라는 것은 어떤 요금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돈을 내야 되는 요금제의 개념은 다 pla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년 할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대출 이런 걸로요. 그래서 이 10년짜리 이 대출 계획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새로운 정책은 다시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가능케 해준다. 인데요. 이러면 이제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자리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형용사를 봤을 때 이 보기 중에서 형용사인 게 꽤 되죠. 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두 개를 주면서 일반 형용사 하나 주고요. 분사형 형용사도 하나 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구토익 시절은요. 토익 시험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때는요. 웬만하면 일반 형용사를 정답으로 만들어 냈는데 요즘은 추세가 일반 형용사하고 분사하고 같이 제시할 때 분사가 정답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 차이를 반드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했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extensive라는 일반 형용사를 주고요. extended라는 분사를 주고 두 개를 묻는 경우에 토익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앞에 더가 있었고요. 뒤에는 마감일을 뜻하는 deadline 이런 게 붙어 있었던 문제가 토익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광범위한이라는 extensive 대 연장된이란 extended의 싸움이었는데 이 광범위한 폭넓은 어떤 기간 단위에 대해서 광범위하다를 얘기하지 않는 형용사거든요. 공간적으로나 범위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감이라고는 어울리지 않았고 연장된 마감일 요게 정답이었던 문제가 정규 토익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세트로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요즘 묻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정답이 뭐 C가 맞았습니다만 항상 일반 형용사 대 분사가 나오면 해석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이 10년짜리 요금제가 지가 매니지를 하느냐 아니죠. 오히려 매니지 되어진의 관계 일이라면 모를까. 그쵸? 관계가 안 맞습니다. 자, 매니저블은 관리할 수 있는이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니지를 할 수 있는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 그래서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매니지한다라는 걸 그걸 감당하다의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10년짜리 요금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뭐 보겠죠.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는 판단이 들면 매니저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10년짜리 요금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리파이낸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이다. 이 새로운 정책이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시고 잘 나오는 거 리파이낸스라든지 mortgage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오는 어휘니까 한번 또 꼭 봐두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7번 문제이고요. 이 형용사 어휘인데 해볼게요. 어휘니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 인더스트리사가 lowered 낮췄다는 거예요. 운영 비용을요. 야, 여러분 요거는 제가 보너스로 한번 알려드리면
운영비용, 영업비용이라는 요 복합명사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ng 형태의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랑 결합을 해서 만드는 되게 잘 출제가 되는 토익이 좋아하는 복합명사예요. 알겠죠? 이거를 여기 빈칸 내가지고 operating이냐 operated냐 묻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업비용, 운영비용은 영어로 그냥 짝이, 그 뭉치, 덩어리가 operating cost다라는 거 아시면 여기 빈칸 나올 때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낮췄다는 거예요. 영업비용을요. But 그러나 심지어 more significant for its future. 심지어 미래를 위해서 더 상당한 점은 자, 그것은 strengthen 강화했다,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이러한 어떤 이점 장점을 강화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용 낮춘 것에 더해서 미래를 위해 심지어 더 지금 significant 뭔가 눈에 띄는 점이 뭐냐 하면은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있는 장점, 이점조차도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요. competitive는 요걸 아예 띄우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이라는 뜻과 경쟁력 있는, 경쟁적인이라는 뜻이 competitive고 sharp는 날카로운이나 급격한이고 careful은 조심스러운이나 신중한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강화했다도 말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다양한은요. diverse는 이건 좀 깊게 들어가야죠. 사실 diverse 같은 경우는요. 어떤 범위가 다양한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우리가 다양한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한국어랑 완전히 1대1 대응하지 않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 정이라는 거를 영어로 보통 lov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1대1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diverse는 그 어떤 범위 범주에 있어서의 다양한이고 이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다양한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점이 조금 뉘앙스가 있긴 했어요. 어렵죠? 자, competitive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경쟁적이냐. 그러니까 뭐야? 이 이점 장점이라는 거 보통 경쟁력을 더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합은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 있는, 경쟁성 있는 장점이나 이점이 이미 있는 거를 갖다 그걸 더 강화시키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답이었고 이 sharp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날카로운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이점. 급격한도 그렇고요. careful, 신중한, 조심스러운 역시 이점 장점이 신중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맞지가 않았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요. 정리할 때 추천드리는 방식이 웬만하면 잘 쓰이는 조합을 외워놓는 거야. 이렇게 대비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competitive advantage를 여러 번 봐두는 거죠. 눈으로. 경쟁력 있는 이점 장점. 경쟁력 있는 이점 장점. competitive advantage, competitive advantage 이렇게 봐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시각적으로 여러 번 봐두잖아요. 뭐 하루에 세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까지는 아니고 뭐 심지어 3일마다 한 번 봐도 되고 일주일마다 한 번이라도 봐도 시각적으로 눈에 이게 탁 밟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dvantage 앞에 빈칸이야? competitive 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마치 여기 빈칸 나왔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operating cost를 잡아두고 있으면 operate, operating, operated 이런 게 나왔을 때 운영비용 operating cost네 라는 이 뭉치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덩어리째 잡을 건 덩어리째 잡아놓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diverse나 그 various란 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또 얘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요. 오늘은 또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첫 강인데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28번 문제를 가보는데요. 자, 이 사람이요. regard란 동사가 나왔고요. dependability란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Fitzpatrick 씨는요. regard는 여기다죠. 여기다. dependability, 의존할 수 있음, 믿을 수 있음이란 명사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긴답니다. 뭐로써요? 이 regard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구조가 또 A, as B가 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것도 좀 얘기를 강조를 하고요. 자, 이 Fitzpatrick 씨는요. 이 의존할 수 있음을 아주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이것으로서 여긴다. For all her employees to possess니까요. 그녀의 모든 직원들이 possess는 소유하다죠. 보유하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거 의존할 수 있음, 믿을 수 있음은 굉장히 중요한 이것으로서 여긴다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버전, 사람을 얘기하는데 무슨 버전입니까? 이게 이상하고요. trait이 잘 나오는 명사로 여기에 동의어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징,
특색이라는 뜻이죠. characteristic이라든지 feature라든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있음을 아주 중요한 특징이나 특성으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직원들이 가져야 할 이렇게 돼서 이게 정답이었고요. instrument는 도구라든지 악기란 뜻이고 action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상을 시킨 거야. 야, 직원들이 말이야 이게 믿을 수 있으려면 행동을 잘해야 돼. 막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믿을 수 있음을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여긴다가 아니죠.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여긴다죠. 그렇죠? 그 해석을 정확히 해보시면은 B가 맞는데 그냥 사람들이 자꾸 급한 마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 단어 끼워 맞춰서 소설 쓰듯이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한 함정이 특히 D번인 겁니다. 액션.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좋았어요. 다음 문제 또 가보실게요. 자, 다음 130번이고요. 요게 이제 파트 5의 가장 마지막 문제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그 투랑 짝이 돼가지고 dedicated가 정답된 문제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ABCD가 전치사 있는 거 딱 보시고 네, 그럴 때 좀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개별적으로 전치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묻는 문제도 물론 있으나 전치사랑 결합되는 짝꿍 어휘들, 덩어리 어휘들이 출제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앞에 factored가 있으면 그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휘가 지금까지 좀 부족하게 싸우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요걸 바로 못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아시는 거죠. 자, 이 factor는요. 뒤에 A into B를 받아서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A를 B에 포함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목적어였던 A가 주어로 빠져가지고 수동태가 되면은 A가 B로 요소로서 포함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를 B에 포함시키다 거나 A가 B에 포함되다 거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주어가 cost였잖아요. 비용.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것. 자,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걸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has been factored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동사인데 완료 시제가 돼가지고 요 형태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be factored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예상해야 되는 표현은 요 조합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into B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기 보니까 어때 느껴지는 게 있죠.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into겠구나라는 느낌을 잡으시고 해석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이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걸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소로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설치 비용에 이렇게 되면서 딱 이것이 이것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해석이 딱 맞죠. 역시 그러면 into랑 짝인 이게 출제가 된 거구나.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치사랑 짝꿍으로 출제가 되는 토익 어휘들 있죠. 이런 거를 좀 잘 잡아놨다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 등장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나오게 되면은 정의를 해놨다가 시험 전에 좀 직전에 한번 샥 보고 가시고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be factored into 정리하신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파트 5 마무리하고요. 파트 6 두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제가 오답률이 높은 거 조사를 해보니까 후반에 있는 두 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139번부터 146번까지 두 세트를 준비했고요. 먼저 42번까지는 요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이메일이고요. 6는 쭉 읽어가면서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보내는 사람은 뭔지 모를 사람인데 받는 사람은 모든 피트니스 센터 멤버들, 회원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날짜가 있고 제목이 무슨 짐 다이렉트 뭔지 모르겠어요. 고유명사네요.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원님들께 당신이 메시지를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청구 대행 업체로부터 메시지를 ABC 보니까 어때요? 받다의 get이 다양하게 시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다 능동태고 다 수일치도 유라는 주어랑 해당이 되니 이거는 철저하게 시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즉 파트 6의 시제 문제라는 것은 해석이죠. 어떻게 맞냐면 받을 수도 있다.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받았을 거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해석 차이인 거예요. 자, 근데 뒤에 해석을 좀 더 보면 항상 8-6는 그 마침표까지 끝나 있는 게 문제의 단서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맥락이 길게. 자, 그러다 보면은 볼게요. 자, 거기에 포함된 것은 링크, was a link. 링크였다. 우리 회원 웹사이트로의 모든 청구 어떤 지불 서비스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미 included was로 이끌어진 거 보시면 포함된 것은 링크였다라는 걸 이미 보냈다는 거죠. 그죠?
was니까 이미 보냈다는 거고 네가 아마도 확인을 했을 거다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당신이 분명 이 메시지를 지금쯤이면 받으셨을 거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을 거다. 과거에 뭐뭐 했을 거라고 추정한다 라는 뜻의 요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요게 그래서 정답이었고 해석적으로 짝 찝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은 바로 뒤에 접속 부사나 지시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순서로 돌리는데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신의 청구는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굳이 여기에 접속 부사 이끌어진 것도 아니고 지시어 이끌어진 것도 아니니까 요건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순서로 돌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시도하려고 그러면 막 꼬일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넘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나가 볼게요. 자, 지금 내용이 좀 나온 다음에 자, 게다가 이 메시지가 또 포함을 하고 있을 거다. 임시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요. 자, 이것들은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당신은 자, 이번 주 말까지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you 주어 should do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빈칸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알잖아요. You should do it. 뭔가 이렇게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do라는 것은요. 그죠? 근데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 이꼴 품사적으로 봤을 때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품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other는 항상 형용사입니다. 네. 얘는요 절대 명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ther people, other books, other computers 이렇게 other를 형용사로 써서 명사 붙이는 그런 걸로 쓰지 그냥 other만 단독으로 띡 해서 뭐 I bought other 이런 거 안 돼요. I picked other 이런 거 안 됩니다. 형용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탈락시켜버리고 자, 이거 so가 많은 분들이 접속사나 부사를 알고 계시는데 얘 역할 중에서는요. 얘가 접속사 그래서라는 뜻도 돼요. 물론. 그리고 부사로서 매우라는 뜻도 되죠. You're so cute. 그죠? So cute.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명사로 대명사로요. 그렇게 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출제 포인트였어요. 자, 만약에 누가 저한테 오늘까지 이걸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저를 이제 닥달하는 거. 야,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내가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아, 나 그거 했어. 나 네가 말하는 대로 했어라고 할 때 I did so 하면 돼요. I did so. 나 그렇게 했어. 야, 너 내가 조언한 대로 했어? I did so 하면 돼요. 나 그렇게 했어. 그게 so입니다. 앞에 언급된 거대로 그렇게 뭔가를 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디랑 임시 패스워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웹사이트 접근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당신이 이번 주 말까지 그것을 그렇게 앞에서 있었던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so로 여기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죠? 요 대명사 역할을 많이 모르시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런 거 잘 가져갈 수 있어요. 자, again은 명사가 아닙니다. 부사고요. 명사 자리 애초에 안 맞았고요. both는 명사 역할이 있기는 해요. 형용사 역할도 물론 되고요. 근데 뭔가 둘 다를 뜻하는 게 both잖아요. 근데 이 둘 다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두 개 할 것이 나와져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로그인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oth는 의미적으로 어색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 앞에서 뭐 이게 아이디랑 패스워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인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해석을 해보시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두 개를 하셔야 된다가 아니죠. 그냥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맞죠. 그죠? B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42번에 접속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고요. 뒤에 문장의 해석은 당신의 임시 로그인 정보가 만료가 될 겁니다가 있습니다. 자, ABCD 보니까 역시 또 토익이 86가 좋아하는 접속부사 어휘 문제가 있죠. 자, meanwhile은 그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 하는 동안 뒤에 거 이런 어떤 동시 시점 연결할 때 쓰는 거고 B번 however는 그러나죠. C번 at any time은 아무 때나라는 뜻이고요. D after that은 그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 주까지는 꼭 이걸 하셔야 돼요. 로그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임시 아이디랑 비밀번호 사용해서요. 그 이후에는요. 이 임시 로그인 인포메이션이 즉 이번 주 말까지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거 만료가 돼 버릴 겁니다라는 해석이 맞으니까 after that 이렇게 그냥 해석 차이 보는 거였죠.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가셔서 이 문장 삽입 문제를 여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자, 이게 문장 삽입을 우리가 마지막 순서로 돌아가서 다시 푸는 결정적 이유는 전체 그 주제나 목적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정보가 좀 종합이 됐을 때 전체 주제가 좀 딱 이렇게 종합이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오답을 오답처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거든요.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고 있었죠? 자, 당신이 아마 메시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요, 회원 웹사이트로의 링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A번, 그 주소를, 여기 지시 연결도 잘 돼 있죠? 그 주소를요,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좀 세이브 해 놓으십시오. 보관 잘 하십시오. 라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그 나중에 링크 막 이번 주 말까지 이런 거 로그인 디테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임시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고 잘 보관해 놔라 라는 뜻으로 A는 충분히 연결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B번 같은 거 이런 거에 낚이시는데, 왜냐면 이것도 뭔가 디스가 있으니까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야. 이 웹사이트, 이 웹페이지는 현재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아니, 현재는 아직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조만간 오픈될 거고 아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전체 글을 읽고 돌아가 보잖아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뭐랍니까? 이거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요. 이번 주 말까지 꼭 하셔야 돼요. 로그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웹사이트가 지금 어베일러블 하겠어 안 하겠어요? 만약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면 명시했겠죠. 아, 지금은 아직 로그인 하시면 안 되고 이틀 후부터 로그인하기 시작해 보시고 이번 주 말까지 끝내셔야 돼요. 이 공지라는 게 그렇게 쓰여야지 갑자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내도 안 해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뒤에 흐름에 이 논리적인 연결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돌아오는 게 이런 걸 오답처럼 좀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말 할 법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죠. 팟6 문장 사용은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시설이 있다. 갑자기 시설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뭐야? 청구가 잘못되었다. 불행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로그인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될 거고 이렇게 청구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니까 과거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D번 당연히 맞지 않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지문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팟6 쫙 뚫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이제 편지 글이고요. 이것도 한번 쫙 읽어가면서 맥락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편지는요. be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답장이다, 반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당신의 이러한 방문에 대한 반응 혹은 답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to our investor service center라고 해서 우리의 투자 서비스 센터로의 당신의 이러한 방문에 대한 이거 답장입니다. 팟6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헷갈리시면 더 읽어보는 게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더 읽어볼게요. 자, at that time. 이런 게 좀 좋습니다. 그때. 자, at that time은 앞에 언급된 그 시점을 딱 집어주는 거죠.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We discussed. 과거 시제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moving 쭉쭉쭉. 자, 그럼 이미 논의했다라는 얘기하는 거 보시면 at that time 과거죠. 그럼 여기서의 방문은 과거에 있었던 방문이 되는 거니까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방문의 의미를 갖는 것은 recent 정도죠. 최근에 방문에 대해서 답장을 좀 보냅니다. 자, 후속을 보냅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때 우리가 가능성을 논해봤었어요. 당신의 은퇴 그런 어떤 은퇴 금액들, 그 연금들 이런 걸 갖다가 옮기는 것을요. 요 Cambridge Financial Lawyer 이런 뭔가 고유명사가 등장을 할 때는요 소속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 이 받는 사람의 소속은 아니고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 글쓴이 쪽 소속이 바로 요 Cambridge Financial 금융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로 옮기는 것을 이 사람이 뭔가 관심을 보였었나 보죠. 그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볼게요. 그래서 당신의 은퇴 이런 연금을 갖다가 우리 회사로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로 옮기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지 않았었느냐. 자, 우리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된다면요. 이 블랭크 이것에 관해서요까지 났고요. 오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진짜 당황하시는데 자, blank is a brochure 해서 동사가 들어왔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비동사 뒤에 명사를 보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주어자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동사 앞이면 주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으로 주어를 고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명사라고 할 수 있는 C나 D 중에서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보어도치라는 거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어도치. 자, 한번 쓸게요. 보어도치. 부어가 아니라 보어도치. 자, 얘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래 주어랑 비동사랑 보어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서 보어가 앞에 오고 비동사가 뒤에 가고 주어가 그 뒤로 가는 이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토익에서 보어도치라고 하면 출제가 되는 삼형제가 나름 정해져 있는데 자, attached 첨부된 것은을 말하는 attached 하고요. 위에다 쓸게요. 포함된 것은 included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동봉된 것 있죠. 요 세 개가 토익이 좋아하는 보어도치 삼형제입니다. 보어도치가 토익에서 출제가 됐다고 하면 거의 세 개로 출제가 될 정도로 거의 정형화된 유형이에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A ticket was enclosed. 그럼 뭐야? 티켓이 동봉되었다죠. A ticket was enclosed.
근데 보호 조치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Enclosed was a ticket 이렇게 돼요. 동봉된 것은 티켓이다. 아니 우리나라 말로도 티켓이 동봉되었어요 랑 동봉된 것은 티켓입니다. 이거랑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동봉되어 있는 것은요 소책자입니다. 이런 해석이었어요. 동봉되어 있는 것은요 소책자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이런 연결.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문두에 빈칸이 나왔어요. 문장 시작하는 시점에 마침표로 끝났고 문장 시작하는 시점에 빈칸 나왔는데 보기가 enclosed, included, attached가 보이면 보호도치지 않겠느냐를 의심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빈칸이면 이거부터 먼저 찝어요. 그리고 넣어보는 거죠. 동봉된 건요 소책자입니다. 맞는데? 그럼 정답인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CD도 오답 정리 좀 해드리면 이 ing가 주어가 될 때는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라서 단독으로 enclosing is 이렇게 될 수 없고 동명사는 목적을 수반하면서 명사가 되잖아요. 타동사가 동명사가 될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뭐를 동봉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is가 바로 오면 안 되고 enclosing something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nclosure는 그런데 여기서 명사로 주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동봉은 소책자다도 괜찮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그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이 형식 동사 사이에 두고 명사, 비동사, 명사 연결을 할 때는 명사가 보호가 되면 항상 주어와 동격을 이룬다라는 법칙. 이거 이 형식 동사는 앞에 명사랑 뒤에 명사가 둘 다 명사가 있을 경우에 두 개가 동격 이뤄야 된다라는 법칙이죠. 여러분 동봉은 소책자입니다가 맞아요. 동봉된 것은 소책자입니다가 맞아요. 동봉된 것이 맞잖아요. 동봉은 소책자다라는 건 동격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B 정답이다 하고 넘어가면 이거 되게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드렸고 문두에 enclosed, included, attached가 있으면 동봉된 것은 뭐뭐입니다. 포함된 것은 뭐뭐입니다. 첨부된 것은 뭐뭐입니다로 번역을 해보시고 맞으면 정답으로 가십시오. 그런 어떤 이제 유형상 팁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45, 46 마무리 해보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봉된 것은요, 소책자입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투자 옵션들을 설명해주는요,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 동봉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요. 바로 뒤에 문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바로 풀기 좀 힘든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스킵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의 투자 어떤 서비스 직원들은요, 이용 가능해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바로 붙지 않고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 원형이 이어진 케이스라면 이때는 should를 if처럼 번역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구문 독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정법 도치라고 하는데 should를 해야 한다로 이럴 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으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 우리의 투자 서비스 직원들이 아무 때나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 혹은 도움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should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이어져 있을 때는요. 만약 뭐뭐라면 if처럼 번역하시는 거. 자, 그다음 when you're ready 네가 준비가 될 때 우리가 또한 handle 처리 이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요것을 현재 기간으로부터 우리 기간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어떤 게 지금 어휘적으로 맞을까요? 당신의 제안을 이건 에디션은 판이나 호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판 이런 걸 limited edition이라고 하잖아요. 판이나 호고 얘는 계정계좌고 얘는 선호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 만약에 준비가 되신다면요. 될 때 우리가 또한 당신의 이것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계정이 맞죠. 계정을 갖다가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였고요. 나머지는 뭐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move 이동시키는 개념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게 잘라내시고 마지막에 요거 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nce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흥미에 요 제보회사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당신의 미래에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첫 해에는 당신의 관리 비용을 우리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뭐 관리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은퇴 투자금을 갖다가 요쪽 업체로 바꾸는데 그죠? 아니죠. 오히려 업체 쪽에서 이자를 주죠.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됐고 B번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를 더 낫게 앞으로 미래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게 글이 자 피드백 좀 주십시오. 의견 좀 주세요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있죠. 자 C번
당신의 investment 투자는요, have all been selected and purchased. 당신의 투자들은요, 모두 선정이 되어졌고 구매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이미 과거에 뭘 갖다 우리가 네 돈 가지고 뭘 했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쪽으로 이동해 오는 그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있었던 글이니까요. 맞지 않죠? 자, D번 이거 어때요? 제 생각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다양한 훌륭한 초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소책자 첨부했으니까 다양한 투자 옵션이라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엄청 다양한 훌륭한 초이스들이 있는 업체라는 것을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해서 D번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네, 오늘 파트 5, 6 우리 깔끔하게 같이 한번 호흡을 해봤네요. 자, 어때요? 처음이니까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오답 정리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좀 길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머지 문제도 풀고 해설지 달려 있잖아요. 해설지 보시면서 리뷰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또 게시판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5, 6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1 배우신 거에 대한 핵심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초반에 강조했었던 게 요거였죠. 가산 단수 명사 앞에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명사가 가산 단수가 보기에 있으면 혹시 빈칸 앞에 어나 더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토익에서의 스킬입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고난도 문제에서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보기 구성이 만약에 동사하고 동사가 아닌 게 좀 섞여 있으면 반드시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동사 자리라 생각하시고 동사인가 봐 하고 풀고 동사 아닌가 봐 하고 풀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 굉장히 좋은 함정 문제가 있었으니까 잘 리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구체적으로 토익에서 정해져 있는 패턴의 문제로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관사나 수익격 수반된 명사하고 그 사이에 빈칸 나오는 경우에 품사 문제 요게 있었죠. 항상 전치사, 빈칸, 더나 언 소유격대의 명사가 있는 요런 경우라면 중간 자리를 동명사 자리로 캐치를 하시는 거고요. 자, 요럴 때 번역은 항상 요 뒤에 명사를 이 동명사 하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해봤을 때 말이 좋아야 됩니다. 이 뒤에 명사를 이 동명사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 보시고 그게 잘 된다. 그러면은 정답으로 확실하게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는 거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 번에 띄워놓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들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오늘 정리가 된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토익에서 잘 나오는 어휘들 중에 뒤쪽에 특정 전치사랑 짝꿍되는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거랑 같이 잡아놓고 대비를 하신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dedicated는 뒤에 to 명사랑 같이 쓰여서 뭐뭐에 집중하는 이나 전념하는 의 뜻이 되고요. 자, be factored 같은 경우에는 into랑 같이 쓰여서 A가 B의 요소로서 포함된다 였고요. allow for는요. 허용하다라기보다는 for가 붙게 되면은 감안하다, 참작하다 이런 뜻이었었죠. 근데 요건 단어들은 반드시 전치사랑 같이 묶어가지고 복습하실 때 외워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한 것들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